예, 안녕하세요. 이번 9번째 강좌는 스트레스와 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스트레스의 원인, 의미와 그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환경 적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심리적인 긴장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반응들의 형태나 상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은 대체적으로 8가지로 나눠봤습니다만은, 이외에도 다양한 더 많은 스트레스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8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정적인 문제죠. 가정은 개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수용 정도의 차이에 따라 대학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수용적인 부모가 수용적인 부모보다 자녀의 대학 생활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이겠죠. 대학생이 되어서 현재의 대학 생활을 자신이 가졌던 기대감과 비교하면서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게 되죠. 대학 생활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지만 불만족으로 인하여 흥미를 잃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록금이나 또는 용돈 등 대학에 다니는데 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서적인 지원의 부족이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친구나 선후배 또는 교수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만은,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스스로 멘토를 한 분씩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는 학업을 하는 학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전공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죠. 이는 강의 시간이나 출석 시간, 그 다음에 과제 제출 등의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던가 또는 할 일이 많은데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졸업 후에 취업이 불안정한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전공이 미래에 부정적으로 예측될 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자기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결국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자신의 역할이나 주어진 일 혹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자유와 시간을 그다음에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방법과 계획이 없는 경우에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8가지로 우리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정리해 봤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사회 현상에 대한 또는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나 또는 만족스러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에 잘못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일인지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하는 서두름을 통해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나친 타인, 다른 사람 위주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을 믿지 못하고 전부 직접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완벽주의가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탓을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경향, 이것은 이제 열등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요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에 잘못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학생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에 중독되거나 또는 음주 가무를 하거나 또는 흡연을 한다거나 또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 같은 경우를 복용을 한다거나 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마신다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을 투여한다는 이런 잘못된 대처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 이런 방법은 우리 학생 여러분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스트레스의 올바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원인을 어디서 발단이 됐는지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원인을 감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파악한다면 이미 스트레스의 90%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먼저 회복할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다만 그 정도는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 학습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자신이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비해 실제 학업 성취가 그만큼 따르지 못해 생겨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담을 통한 스스로의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남서울대학에도 학생생활연구소와 전문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기 개발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유형입니다. 유형은 개인 내부
내부적인 갈등과 또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 내부 갈등입니다. 개인 내부 갈등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좌절이 대표적인 갈등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조정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그에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와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의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아울러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겠습니다. 항상 일에 대한 불편한 사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무책임하게 일을 전가하는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등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갈등은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에서 올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는 친구, 선후배, 교수님들과 대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학과 또는 동아리 친구들과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학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이 성격에 따라 때로는 심각한 갈등 상황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항상 일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 항상 남을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무책임하게 일을 전가하는 사람,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또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는 대학생활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나 일반 직장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갈등은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 내부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갈등에 대한 대처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이를 회피하거나 양보를 하고 경쟁을 하고 타협을 하고 통합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회피입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그 상황으로부터 일정 소극적으로 거리를 우리가 둔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을 기꺼이 충족하는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또는 하고 싶은 의욕에 대해서 남한테 양보를 통해서 스스로 갈등을 대처한다고 하겠습니다. 양보는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을 기꺼이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원만한 관계의 유지가 필요하거나 나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이죠. 경쟁은 고도의 공격성과 상대방에 대한 비협조적인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말하기도 하죠. 이는 갈등의 대처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행동 방식이죠. 매우 위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사안일 경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타협이죠. 타협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반은 얻고 반은 잃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는 흔히 만족하는 갈등 해소로 상하기 쉬우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 방편으로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얻을 것은 얻는다라고 하는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타협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통합을 통해서 갈등하는 대처 유형이 되겠습니다. 통합은 타협의 방법보다 발전된 것으로 양편이 모두 승리하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서로 개방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호 신뢰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쟁과 히피 유형은 갈등 해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갈등 형상을 더 자주 유발시킴으로써 대학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성격에 따라 자주 선택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회피와 양보를, 독단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경쟁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은 통합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죠. 갈등의 대처 방법은 대체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양보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양보하지 않고 이를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거나 또는 서로 윈윈을 통한 타협을 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서로 발전된 타협을 통해서 발전된 그 일을 발전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통합을 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갈등 관리에 대한 방안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또는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수용하거나 요구할 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생활의 갈등 관계의 주요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진학이라는 과제 때문에 부모들이 거의 헌신적으로 양보해주고 챙겨주는 관계였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이것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성인이라는 인격체로 보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학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친구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가 대학 생활을 자신 있고 만족스럽게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함께 들어가거나 나를 위해 자리를 맡아줄 친구가 있는지, 또 공개 강의 시간을 함께 공강 시간을 함께 할 친구가 있는지, 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때 이를 서로 함께 할 친구가 있는지 등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대학 생활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서로 관리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후배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학 생활에서 선후배는 또 하나의 사회를 만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특히 선후배와의 관계는 학과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며 대학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 대학 시절 동안 대개 선후배와의 관계가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선후배와의 원만한 관계도가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 이는 이성 친구가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 대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중에는 이성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남녀공학의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때에 상하던 이성 관계와 대학생이 되고 난 후의 이성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학 생활 시기에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 관계인데 이는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성 관계는 친구나 선후배로 단순한 이성 관계와 1대1의 친밀한 이성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친구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는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안 했던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지극히 평범한 친구가 점차 좋은 친구로 변해가고 또 대학 생활을 통해서 서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또 자신의 대학 생활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비교의 준거가 되어지며 또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상, 이것이 바로 친구와의 관계인데 이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선후배의 관계는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친구 관계만 집중하지 말고 선후배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이성과의 관계, 이것은 자신과 다른 성의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수와의 관계,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또 교수의 의중을 읽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기분을 생각을 파악하며 또 성향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제의 제출과 기간을 놓치지 않고 또 팀원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한 교수와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국왕자에서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친구와 선후배, 이성관, 또 그 다음에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국왕자에서는 바람직한 대학 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양한 유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인, 그 다음에 그런 나와 상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학 생활을 원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9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